티슈에 살짝 적셔서 이렇게 닦아줍니다. 확실히 연기가 많이 발생하니까 3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눌었네요. 그럼 바로 필터가 보이는데 딱 봐도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해지는 필터가 한눈에 들어오죠. 모노아이 TV. 안녕하세요, 모노아이TV입니다. 얼마 전 제가 부스를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연기와 냄새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체감상 한 80% 정도는 제거가 된 것 같아요. 이 레이저 CNC 부스의 가장 큰 장점은 물론 냄새와 연기 제거에 있지만 그 외에도 소음이 아주 적다라는 점과 관리가 아주 편하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제가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가 있었답니다. 여러분들도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이미 사용하시거나 구입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공기청정기를 사용한 지가 벌써 2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제가 당시 구매했던 공기청정기는 샤오미 제품이었어요. 구입 이유는 단지 가격이 싸다는 이유였고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가전제품 중에 하나가 공기청정기랍니다. 어떤 점이 이해가 안 가냐고요? 바로 가격이에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가격을 보면 물론 저렴한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는 그나마 조금은 조정이 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수십만 원짜리 공기청정기가 많이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기청정기는 비쌀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분더덕이 다 빼고 제가 선택한 제품이 바로 샤오미 공기청정기였어요. 지금은 모델이 바뀌면서 가격이 좀 올랐지만 당시에는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했으니까 정말 저렴한 공기청정기였죠. 요즘에도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로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전 지금도 아주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샤오미 공기청정기 가격 말고 또 뭐가 마음에 들까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가격이랍니다. 구입할 때의 가격도 저렴하고 전 세계적으로 워낙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소모품인 필터도 호환되는 필터들이 아주 저렴하게 팔리고 있어서 헤파 10등급 기준 7,000원대에서부터 헤파 13등급 기준으로는 16,000원대에도 교체 필터를 구입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저렴하다고 해서 성능이 딸리냐고요? 솔직히 성능은 객관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실험을 해드릴 순 없지만, 어차피 공기청정기의 성능 기준은 필터이기 때문에 필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구입했던 초기 모델의 경우엔 미세먼지 농도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나 센서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은 있었어요. 물론 최근 모델의 경우엔 가격이 오른 만큼 해당 기능들도 추가가 되었지만요. 아무쪼록 최신 모델이든 구형 모델이든 어차피 필터는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청정 성능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레이저 CNC 부스 관점에서의 공기청정기 얘기를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흡입구 주변이 누렇죠. 불과 3주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이만큼 연기가 많이 발생했다는 걸 볼 수 있답니다. 저는 작년 11월쯤에 필터를 교체했었으니까 1년이 좀 넘었네요. 본래는 적어도 6개월마다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해줬어야 돼요. 사용하던 필터로 부스를 만드느라 제가 정확한 기간을 측정할 수는 없었지만 대략 한 3개월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오늘은 호환 필터로 교체를 해주려고 한답니다. 부스 내부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헤파 13까지는 너무 오버인 것 같아서 헤파 10등급짜리로 주문했어요. 가격은 7,980원에 배송료 3,000원 포함해서 총 1,980원이 들었습니다. 좀 더 저렴한 곳이 있긴 했었는데 재고가 없다고 주문을 취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싼 데에서 구매했어요. 이 녀석이에요. 공기청정기 호환 필터라고 써져 있습니다. 우선 필터를 교체하려면 공기청정기를 꺼내야겠네요.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꺼냈어요. 우선 누렇게 변한 연기 그을음부터 닦아줘야겠네요. 이런 곳을 닦는 데는 알코올만한 게 없어요. 에탄올을 티슈에 살짝 적셔서 이렇게 닦아줍니다. 확실히 연기가 많이 발생하니까 3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누렇네요. 만약 부스가 없어서 이걸 제가 다 마신다면 건강에 얼마나 해롭겠어요. 티슈로 닦다 보니 티슈가 금방 해져서 매직블럭에 알코올을 적셔서 계속 닦아줍니다. 역시 매직블럭이 최고네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찌든 테 청소에는 매직블럭과 알코올의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돌려가면
누르면서 내면을 모두 닦아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필터를 갈아줘야겠죠. 이게 새로 구입한 필터예요. 비닐 포장만 벗겨내고 바로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지금 보시는 면은 공기청정기의 뒷면인데 보시면 필터 커버의 위쪽에 이렇게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시면서 앞으로 잡아당기면 커버가 쉽게 분리됩니다. 그럼 바로 필터가 보이는데 딱 봐도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해진 필터가 한눈에 들어오죠. 신형 모델은 아래쪽에 필터 제거용 레버가 있는데 이 모델은 구형이라서 그냥 필터 위쪽에 달린 끈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필터가 빠진답니다. 꺼낸 필터는 그냥 버리시면 되고요. 필터를 뺀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 구조가 정말 간단하죠. 위쪽에 선풍기 하나 달려있는 것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서 저는 가전제품 중에 가격 거품이 가장 심한 녀석이 공기청정기라고 생각한답니다. 미세먼지 농도나 이런 걸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나 센서를 추가하더라도 솔직히 수십만 원대의 공기청정기가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놀라워요. 아무쪼록 필터를 제거한 내부를 티슈로 대충 닦아줍니다. 먼지가 꽤 많이 묻어 나올 거예요. 청소가 끝나면 새 필터를 준비해 주는데 필터는 이 끈이 위쪽, 그 중에서도 앞쪽으로 오게 넣어주면 되는데 이 모델은 아래쪽을 보시면 둥근 원판이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원판은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눌린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눌리는 원판이 있기 때문에 새 필터를 그냥 밀어서 넣어주면 바닥에 눌리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간답니다. 딸깍 소리가 나면 잘 들어간 거예요. 이제 필터 커버를 아래부터 꽂아주고 이 레버를 아래로 살짝 눌러주면 여기 클립이 들어가죠. 이때 밀어서 커버를 닫아주세요. 끝인 줄 아셨죠? 아쉽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필터를 리셋 시켜줘야 되거든요. 필터 리셋은 전원을 연결한 후에 이 버튼을 6초간 누르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촬영하기 위해서 전원선을 빼고 밖으로 꺼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다시 안으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원위치를 시켰으니까 카메라 앵글을 바꿔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제 전원선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셋 버튼을 6초간 누르고 있으면 네, 이렇게 삐삐삐 소리가 났죠. 드디어 필터 교체 작업이 끝난 거예요. 이제 공기청정기 위치를 제대로 잡아주고 전원을 켜고 사용하면 됩니다. 이 녀석이 한동안 또 연기들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겠죠. 제 생각에는 부스 내부가 공기청정기에게는 워낙 가혹한 환경이기 때문에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는 필터를 교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대략 한 달에 한 3-4천 원 정도의 유지비가 드는 셈인데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효과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부스 가동 전에는 레이저 CNC를 돌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됐는데 이젠 마스크 없이도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오늘은 레이저 CNC 부스 후기와 공기청정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내용 중에 공기청정기 가격에 대해 너무 편파적인 의견이 있었던 건 아닌지 조심스러워지기도 하네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이상 모노아이 TV였습니다.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안녕.